자, 마더텅 사회문화 배준호입니다. 자, 오늘 사회문화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실 뭐 여기 부분이 어렵게 출제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 외워야지 뭐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그냥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좀 이렇게 그냥 눈으로 쓱 봐주시면 돼요. 사실 다 여러분 알고 있는 간단한 내용들이어가지고 어렵게 출제될 리는 절대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어떤 세계적인 어떤 문제는 뭐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자, 전 지구적 문제 뭐 대표적인 게 환경 문제 있습니다. 뭐 지구 온난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북극곰들이 그래가지고 빙하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막 익사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보셨죠? 북극곰 귀여운데 뭐 실제로 만나면 무섭겠죠. 하여튼 이런 게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 온난화. 근데 뭐 우리가 뭐 저기 사회 문화를 하는 것이지 뭐 지구과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너무 심도 있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 교란이 나타나고 있고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막화 현상. 사막화 현상은 이제 목초지였는데 어떻게 된다? 점점 사막이 된다. 특히 이제 사하라 사막 주변에 어떤 사헬지대라고 있어요. 그 사헬지대는 급속한 속도로 사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원인 보면 강수량이 부족해요. 비가 적게 오고요. 과도한 벌목, 그 개발하려고 나무 같은 거 다 베버리고 농경지 및 목축지의 과잉 개발, 소들이 다 풀 뜯어먹고 이래 버려가지고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사막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 같은 게 왔을 때 그 토양이 다 쓸려 내려가 버리겠죠. 토양 침식과 물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식량난이 일어날 수 있다. 생물종 다양성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 뭐 이런 이야기. 역시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열대우림 파괴. 자, 열대우림 같은 경우는 열대지방, 적도지방에서 아주 울창한 숲, 여러분 정글의 숲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거기서 있는 이제 아주 키 큰 나무들이 있는 곳이 바로 열대우림 아닙니까? 이 열대우림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뭐를 내뿜어줘? 산소를 내뿜어 줍니다. 그래서 이 열대우림 지역을 뭐라 그러냐면 지구의 허파라 그러죠. 그래서 이 지구의 허파인 근데 열대우림들이 좀 많이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분별한 벌목이 일어나고 불법적인 방화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열대 지방에 있는 국가들도 도시 같은 걸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 같은 걸 개발하면서 거기에 이제 열대 우림들을 이제 좀 벌목해가지고 도시로 만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도 합니다. 또 우리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이제 농사를 어떻게 짓냐면 그 열대 우림은 이미 숲이 울창하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를 짓기 어려우니까 화전 농업을 해요. 화전 농업. 그래가지고 밭을 한번 아니 밭이 아니라 그 숲을 불태운 다음에 그 이제 불태운 그 공간에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자, 그런 거 불법적인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는 막으려고 하고 있어서 그 일종의 불법적 방화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열대우림 파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열대우림 파괴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악화돼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해결 방안 보시면 자연을 단순히 어떤 수단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어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자연의 어떤 자정 능력 내에서의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 친화 상품, 관련 산업 육성하고 국제사회가 아주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돼서 돕자. 그냥 엄청 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자원 문제 있죠. 자원 문제. 그래서 자원이 막 고갈되고 있어요. 석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자원인데 석유가 이제 점점 고갈돼 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자, 식량 부족 문제. 식량의 생산 및 분배 지역적 편중으로 인해 가지고 식량 부족 위기에 처한다. 아직도 아프리카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런 나라들도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역시 사막 지역 이런 곳이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막 우물 파주고 막 이런 거 여러분 막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 사는 거 본 적 있죠? 까말라에게 희망을 주세요. 막 하면서 당신의 3만 원이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원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결 방안 보시면은 자원 절약하고 재활용하자, 친환경 자원 개발하자. 자, 이런 청정 에너지.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어떤 고갈되지 않는 청정 에너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국제 협약 같은 것도 좀 잘 체결하자. 그냥 역시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전쟁과 테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역시 전쟁과 테러도 굉장히 중요한 국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쟁이라는 것은 군사력을 비롯한 무력을 써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어떤 상대방이 어떤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테러 같은 경우는 무차별적으로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혹은 특정 조직이. 자, 전쟁은 국가나 이에 준하는 집단이 하는 건데 테러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특정 조직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 갈등들 때문이겠죠. 경제적 이해관계, 영토 분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해결 방안 보시면 그래서 원인을 좀 잘 파악하고 존중과 이해, 협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분쟁 발생 시 UN 같은 어떤 기구들이 적극적 개입해가지고 해결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역시 특별히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자, 차이점 요거는 좀 한번 볼까요? 자, 전쟁은 군인들 간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군인을 대상으로만 살상을 인정하고 있지만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민간인에 대해서 함부로 살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원자폭탄이 이제 일본에 2방이 떨어졌는데 원자폭탄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했던 건 뭡니까?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자폭탄은 군인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펑.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자, 테러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대상의 전투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이제 포함이 되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테러 가장 유명한 건 이제 미국의 9.11 테러였죠. 미국의 어떤 쌍둥이 빌딩에다가 비행기로 정말 무차별적이었죠.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수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전쟁과 테러입니다. 뭐 역시 또 여러분 뭐 막 외울 건 없고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꿈꿔야 될 사회는 뭐다? 지속 가능한 사회다. 지속 가능한 사회. 현대 세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갖춰야 될 여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원을 많이 써버리면 미래 세대가 쓸 자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환경 파괴를 많이 하면 미래 세대는 환경이 what the fuck이 된 상황에서 지내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막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연을 개발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개발할 때 미래 세대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죠. 자, 그리고 또 세계 시민이란 개념이 있어요. 세계 시민 우리 앞에 원조할 때도 많이 배웠었는데 싱어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세계 시민주의. 우리는 어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물론 살아가고도 있지만 또 이 지구에 사는 지구촌에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정체성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계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의 빈곤, 기아 문제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사람을 세계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인권, 평화 등을 지향해야 되고 이런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세계 시민의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단어의 내용은 하여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막 엄청 외워야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쓱 봐두시면 되겠습니다.